먼저 만나자고 한 건 큰 용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과 약속을 잡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댁에 찾아가니 어머님께서 잠시 옷을 입고 오겠다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가, 나 아직 다 못 챙겨서 잠시 기다리고 있을래? 아, 저번에 받은 상품권이 안방에 있는데 그거 좀 챙겨다오. 네, 어머님. 상품권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안방 드레스룸에 있어요? 그래. 드레스룸 거울 앞쪽에 보면 있을 거다. 잘 챙겨야 돼. 100만 원권으로 몇 장 있으니까. 시어머님께서는 챙기고 있을 테니 안방에서 상품권을 찾아주라고 하셨고, 화장대에 가보니 상품권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와 시어머님에게 드렸습니다. 백화점에 도착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께서는 제 옷도 사주시고 본인 옷도 사면서 같이 쇼핑을 했어요. 아직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시어머님의 쇼핑을 도와드렸죠. 그러다가 시어머님께서 예약을 한 가방이 있다면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내가 전에 예약을 했던 가방이 있는데 오늘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상품권 다 가지고 온 거야. 이번에 쓰려고. 아, 그러시구나. 상품권을 몇백만 원씩 모아두셨어요? 주변에서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내가 사둔 것도 있고 안 쓰고 놔뒀다가 이렇게 하나씩 살 때 쓰는 거지. 보자. 아니, 왜 상품권이 하나가 비는 거지? 네? 어머님, 잘 찾아보세요. 상품권 부족하세요? 이상하다. 오늘 아침까지 다 세고 나왔는데 100만 원짜리 하나가 비네. 그럴 리가요. 계속 상품권은 제 가방에 그냥 담아두셨잖아요. 잘 세어보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잘못 세신 거 아니에요? 얘는 무슨? 내가 뭐 잘못 셀 일이 뭐가 있니? 부족하시면 그냥 다른 걸로 결제하세요. 상품권 개수를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놔두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뭘 다른 곳에 놔? 아니, 이거 사려고 가지고 온 건데 내가 다 계산을 해보고 빼놓은 거란 말이야. 어머님, 일단 그냥 구입하시고. 혹시 네가 가져갔니? 솔직히 말해봐.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제가 왜 어머님 상품권을 가지고 가요? 너 오기 바로 전에 상품권 개수를 셌거든. 그 이후로 너밖에 봉투 만진 적이 없는데 그럼 네가 아니면 얘가 자동으로 없어졌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상품권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너 아니면 누가 가지고 가? 우리 집에 온 사람 너밖에 없고 상품권도 네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니? 저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를 보고 시어머님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하셨죠. 이래서 내가 교양 없는 애들이랑 엮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돈에 손을 대? 어머님,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마구 당기면서 찢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께서 제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서는 사람들도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소란스러워지자
누군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자, 이제 그만하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여기 백화점 창업주입니다.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되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얘기해 보시죠. 아, 여기 백화점 사장님이세요? 아니, 이건 저희 개인적인 가정사이니 상관하지 마세요. 들어보니 상품권이 없어지신 모양인데 일단 진정하고 CCTV나 영수증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얘가 돈이 궁해서 제 돈에 손댄 거예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 여기 상품권 하나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거 아니실까요? 네? 아니, 그게 왜 거기서 떨어져 있어? 혹시 모르니까 CCTV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어머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품권을 보고 민망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화도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아유, 떨어져 있었나 보네요. 아이고, 며느리 분께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아니 혹시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안 살았나요? 저요? 아, 네.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제조공장 운영하셨던 김 사장님 따님이신가요? 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저 거기 살았던 양씨 아저씨예요. 아이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여기에? 어머님, 아버님은 잘 계시죠? 창업주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정릉 파란 대문집에 안 살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맞는다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거기에 새들어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얼굴을 자세하게 보니 정말로 집 바깥에 살았던 아저씨였어요. 그때 사업이 망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왔는데 사정이 딱한 아저씨를 구제해 준 것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이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결혼까지 했다니? 어렸을 땐 김 사장님 판박이었는데 지금은 어머니랑 똑 닮아서 금세 알아봤어요. 아, 네. 반가워요, 아저씨. 그때 꽤 오래 사셨죠? 그렇죠. 한 2, 3년 산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아, 아빠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사를 갔고요. 어쩐지 제가 나중에 찾아가 보니 번호도 바뀌고 이사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사업장도 찾아봤는데 없더라니. 그러셨군요. 네, 아빠가 종종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백화점까지 운영하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다 김 사장님 덕분이죠. 이 빚을 갚을 날이 이제 온 것 같네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며칠 후에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엄마를 뵙겠다며 집으로 찾아왔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모여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사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사실 제가 김 사장님께 도움을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잘 풀리셨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애들 아빠도 살아있었으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사모님, 사장님께서
혹시 말씀을 안 하셨나요? 네? 아, 어떤 걸요? 저한테 사장님 관련해서 말해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역시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사실 사장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큰 돈인데 조건 없이 바로 빌려주셨어요. 네? 돈을요? 그런 말은 없었는데. 그리고 그런 거라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애들 아빠도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 받을 생각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큰 돈이었는데요. 그 돈 받고 저 다시 사업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잘 되어서 이렇게 백화점 창업주로 잘 살고 있는 거고요. 창업주는 본래 의류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거의 도망치듯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전전하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집 남는 곳으로 이사를 오라며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적은 돈으로 집을 빌려주었고 가족들이 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일자리도 소개를 해주어서 나중에 이사를 갈 때쯤에는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아빠는 그분께 사업자금을 빌려주시기도 한 거였죠. 그 돈이 1년치 월급 정도라 사업을 하기에는 보탬이 많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김 사장님께서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냥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김 사장님께 받았던 것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졸라서 자용증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 남편 글씨랑 도장이 많네요.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아유, 아마 김 사장님 성격으로는 이렇게 작성만 하시고 버리셨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네요. 아유, 괜찮아요, 사장님. 저희 애들 아빠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때 힘들었을 때고 저희도 다른 분들 도움받으면서 살았던 기억도 있어서 정말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김 사장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김 사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사업에 더 열중할 수 있었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꼭 이 빚을 갚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바로 백화점 지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깜짝 놀라서 받을 수 없다고 극구 반대를 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이것마저 받지 않는다면 평생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백화점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에게 모두 고르게 나눠주셨고 거기다가 백화점에서 의류 브랜드를 오픈하게 되었죠. 엄마가 오픈을 하신 브랜드는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수익을 내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님께서는 너무나 배 아파하셨죠. 그래서 무리해서 투자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저에게도 자랑하듯이 전화를 해 오셨어요. 예, 너네 집 장사는 잘 되냐? 네, 어머님. 이번에 론칭해서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 요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 아유, 그거 옷 조가리 팔아서 얼마나 벌겠니? 어머님한테도 그 돈 쫌쫌따리 모으지 말고 투자하라고 해라. 투자요? 아, 저희 엄마는 투자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 너도
백화점 지분 받았다고 했지? 그거 처분해서 투자해. 요즘 누가 백화점 옷을 사 입어? 이제는 투자해서 돈 불리는 게 더 좋은 거란다. 백화점 지분 처분 다 해서 투자 시작하렴. 어머님, 저도 별로 투자는 안 맞아서요.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됐니? 나처럼 머리를 써야 부자가 되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저의 말에 비웃기만 하셨어요. 얼마 뒤 시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예, 너희 어머님 일은 잘 되시니?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그날 이후로 연락도 없으셔서 아직 화가 나셨나 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투자를 좀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좀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혹시 너희 어머니께 부탁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저희보다 어머님이 더 넉넉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부탁을... 그치. 그렇긴 한데 당장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처분하면 다시 줄 수 있으니까 이번만 부탁 좀 하자. 아,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번에 론칭을 해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은 없을 것 같은데 급하시면 종훈 씨한테 말해볼까요? 아니다. 종훈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시어머님께서는 무리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결국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린 듯 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살던 집에서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근근히 식당 일을 나가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시죠.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이 부자였을 때 옆에서 붙어있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다들 외면하기 바빴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잘된 것 같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전화 오셨어.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아휴, 내가 엄마랑 전화 좀 해볼게. 그걸 왜 당신한테 전화를 한대? 그나저나 어머님도 참 갑자기 투자에는 왜 무리해서 하신 거야? 몰라. 아마 어머니께서 백화점 지분도 받고 브랜드도 운영한다고 하니 질투나서 그랬겠지. 아무튼 오히려 지금이 더 나아. 한동안 갑자기 돈 벌더니 엄마가 이상해졌었거든. 그나마 집이라도 건진 게 다행이지.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엄마 전화와도 반응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시어머님께서는 종종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경멸하면서 의심을 했던 시어머님의 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시어머님과 냉전 상태로 지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고 있네요.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는 남편이 맞는 걸까요? 요즘 따라 돌아가신 아빠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난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엄마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다가 아빠가 하신 선행 때문에 이렇게 더 넉넉하게 살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저희 남편은 아빠를 인생 멘토로 삼았네요.